자, 현재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첫 번째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최상병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선 어떤 입장인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쟁보다는 민생, 진영보다는 통합이어야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국회 상황이 중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회 화면 보면서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국회의 이 투표 전광판입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그 현장.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이제 곧 금방 끝났습니다. 자, 박진호 논설위원. 네. 오늘 상정됐던 법안들은 다 통과가 된 건가요? 네, 지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본회의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네. 반대 토론을 하면서 상당히 좀 격전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일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에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정확하게 법률명을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그리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입니다. 당초 이 법안들은 통과가 예상이 됐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네. 뭐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처럼 명분이 강한 법안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관측이 많았거든요.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오늘 3대 특검법 처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이런 좀 안 좋다, 상당히 큰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강행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뭐 강행이라기보다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법안들입니다. 이미 통과가 됐어도 한참 전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 법안들이고 국민들께서 이 오늘 특검법 3개의 특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상 규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원하셨고 지금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발생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수사에 대한 그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 것, 또 진실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해 달라라는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오늘 법안을 처리한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4번의 거부권을 윤석열 정부에서 행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게 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미 작은 의혹들이 여러 개의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거기에 명태균 씨의 어떤 공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검진법사의 다이아 목걸이라든지 아니면은 명품백의 또 추가적인 수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가 다 지금 하나로 묶여가지고 훨씬 더 크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을 스스로 국민의힘이 초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민주당이 마치 일방적으로 독자적으로 급작스럽게 밀어붙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국민의힘 오늘 의총을 했는데 이 3대 특검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지 말고 자유투표로 좀 열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동안 특검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실제 법안으로 발효되기가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특검에 갖고 있는 구체성이라든가 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 이런 것들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누차 피력해 왔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특검법안이 자동적으로 뭐 국회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효될 수밖에 없겠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꼭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검찰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활용돼야 하는 건데 특검 법안이 굉장히 오남용되고 있다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내란과 관련한 것들도 수사 당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것도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삶의 전반에 대한 이 폭넓은 그 수사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도 보수 정당으로서 협조할 부분, 그러니까 꼭 규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자유투표를 요청하는 의원들이 의총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3대 특검법은 아니라 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라는 게 또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진원 논설위원? 근데 검사징계법은 지금 검사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데요. 이 검찰총장이 갖다 보니까 검사가 뭘 잘못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 식구고 또 이제 자기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제 엄정하게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이제 검사징계법, 그러니까 검사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은 오늘부터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원내대표로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분들은 뭐 한 4분 정도가 거명이 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보통 저희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고 5월 초쯤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달 정도 연기돼서 6월 13일 날 지금 후보를 이제 그 원내대표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어 있고 오늘부터 아마 등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분 정도인데 4선의 서영교 의원, 네. 3선의 김병기, 김성환, 또 조승래 이렇게 한 3분 정도가 지금 입후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일 정도까지 후보 등록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원내대표 선출이 그동안은 원내 의원들로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네. 이번에 저희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권리당원의 의사를 그래요? 20%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원내대표는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음으로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들의 표심만을 공략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권리당원 20%의 그 비율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모아올 수 있는가가 또 다른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표는 그럼 약간 좀 복잡해져서 오래 걸리겠군요. 요즘에는 투표 자체가 네. 그 모바일 투표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복잡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권리당원들에게 이 당의 운영에 대해서도 원내 운영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권한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당원에 담았다, 당원 당규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권여당의 새 원내대표 누가 될지 좀 궁금해지고요. 되시면 한번 모셔서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